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누 멘토입니다. 여러분의 주말을 항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요 전염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TV에 스트레스 받는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보면 자기도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답니다. 자, 저희 대박플러스는요 여러분께 스트레스를 전염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 기쁨을 전염시키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노와 함께 신나는 투자,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다져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는 한 방에 쭉 날려버리고 항상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실 거라 확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가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잠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가 2.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95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0.68포인트 하락하면서 558포인트 기록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이 내렸네요. 1030.3원. 1030원도 위태위태한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한 2천억 정도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장 어떤 흐름이었냐. 극명히 갈라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극명히 갈라진다. 즉, 몇몇 업종은 강세가 상당히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업종들은 대거 내림세가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휴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토, 일, 월, 화. 4일 동안 연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4일 동안 연휴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신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자. 굳이 종목을 사가지고 넘어가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자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한 하루였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과 주식시장에서 대거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500억이죠. 거래소에서는 1,500억, 그리고 코스닥에는 200억 매도했고요. 선물에서 2,700계약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 선물에서 2,700계약의 매도가 무엇으로 나왔냐면 바로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장 초반에는요, 기관이 거래소에서는 매도 기조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요, 종목별로 가격이 좀 싼 종목은 또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244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오늘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합이 400억이 넘었죠. 그러면 거래소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한다면 약 10배, 4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시장의 어떤 하락은요, 많이 누군가가 팔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파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사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만이 오늘 유일하게 매수한 집단인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장에 비싼 가격을 주고 살까요? 사지 않는다. 어떻게? 밑에 가격을 사겠다고 되어 놓은 것만 체결이 되면 그것만 가져가는 일련의 흐름들이었다. 따라서 시장은요, 매도의 강화에 의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매수 주체의 부재에 의해서 발생된 하락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오늘 뭐 KTNG라든지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의 종목들 아주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건설 업종들도 오늘 한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많이 떨어진 종목은요, 많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조선 업종이 대거 급락이 들어왔고요. 자동차 업종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주들,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른 하락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승한 업종도 있기 때문에 하락한 업종들은 좀 낙폭이 많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튼요, 오늘의 하락은 수급 부재니까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매수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휴일 보내시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AS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률부터 보시면은요. 현대하이스코어 30%대고요.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효성이 4에서 한 1.9%대 강세입니다. 반면 LS산전과 골프존이 약보합선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좀 떨어졌죠. 5.2%.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추천 이후에 8.9%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요. 일단 종목수, 포트에 편입된 종목수가 많아서 신규 종목 매수를 위한 매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아이스코입니다. 현대아이스코 흐름은요, 지금 꽤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에서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거 왜 떨어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하나는 뭐냐면, 시장 자체의 충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 떨어지면 비싸 보이겠죠? 시장 자체의 충격에서 떨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개별 기업의,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졌다든가, 수급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아이스코는 전자죠. 즉 뭐냐면 시장이 급락이 들어왔고 시장이 하락세이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조정받는 것 이외의 내용은 없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원동력도 하나 가지고 있죠. 성장 동력을 하나 무엇을 미국 업체와 합작으로 수소연료, 전지,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는 이건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굉장히 볼만할 것이고요. 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역시 현대아이스코는 다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가파른 상승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인데요. 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 종목은요, 시장의 하락세를 이겨내고 있죠. 시장의 하락세를 완전히 이겨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현재로는 1.2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추세 상승은 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상승하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빨간 막대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급상승 속에서 이익도 급격히 따라올 때는요. 매도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때는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너무 일찍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 요거는요, 제가 어디까지 바라보자 그랬습니까? 매각 대상자 나타날 때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일단 5월 달에는요, 윤곽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의향서 협상안에 대한 카드들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관심 있는 기업들이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전부 다 의향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산업은행은요, 적정하게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월달, 좀 매각에 대한 굉장히 가시화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그때까지는요,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자, 효성 같은 경우에도요, 이 스판덱스 부분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선조정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연사흘, 오늘은 소폭 내렸지만 강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효성 문제가 됐던 부분이 효성중공업이었는데 중공업 또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올해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효성 또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요. 한 주도 파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S산전요. 오늘 아주 재밌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종목 좀 꽤 재밌는데, 장중에요. 2.4%까지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있다가, 2.4%? 이 종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종목인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실적 자체가요.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도 시장이 예측치보다 좀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요, 2분기 실적은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환경 분야,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또한 현재의 매출과 이익이 바로 쌓이지 않더라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향후 성장 동력이 포함된, 반영이 된 주가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자체,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도 이 종목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며칠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도요,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골프존이 좀 조용하다가 그래도요, 오늘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가격 바닥에 대한 인식이죠.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주가가 싸면 누군가는 쳐다보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최하 중량주급이죠. 시가총액이 5천억 넘는 종목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천원 정도 넘으면은요, 기관의 애널리스트든, 그리고, 기타 법인의 애널리스트든, 보게 돼 있어요. 저처럼. 왜냐면 5천원 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백 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저평가 종목들은 분명히 찾아서 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본다면 이 종목은 안 살 수가 없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제부터는 뭐 2만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안전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오늘요, 대우조선해양이 4.8%,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뭐냐면, 빅3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한 삼성중공업이 한 1,000억대의 흑자 나올 걸로 봤는데, 3,000억대 적자 나와버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또한 적자가 나왔어요. 현대중공업이 적자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적자가 나오면서 심리가 완전히 냉각이 되었죠.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야 너네들도 수상하다 이래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도 이익 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현대중공업도 이익 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너네들은 이익 날 것 같은 걸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나 못 짜지. 이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역시 대우조선해양도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거 하나는 말씀해 드릴게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 앞에서 이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대우조선해양은 38,850원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선반영이 다 되었다는 것이고요. 11년도 이 저가 수주의 부메랑이 지금 막 날라오잖아요. 지금 날라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날라왔던 거죠. 그래서 주가는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떨어지느냐 이거죠. 떨어지느냐? 왜 떨어지느냐? 이제 바로 누구의 찬스입니까? 개인들의 투매 기회예요. 투매가 나오는 찬스를 누가 잡고 있냐면 금융투자, 즉 증권사가요. 조선 빅3는요. 최근 이번 주 내리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먼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외국인도 물론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매도 부분보다는 금융투자의 매수의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중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개인들은 이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이 다 빠졌습니다. 즉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요. 이 28,450원에서 33,000원이 올라가더라도요. 팔 개인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수급 공백이 나와 있다. 수급 공백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메꿔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은요. 딱 두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가요. 증권업종이고 하나가 조선업종인데
증권업종은요, 사실은 아직은 구조조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선업종은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 이미 악재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오늘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거냐면 1분기에 과연 대손 충당금을 삼성중공업처럼 다 넣었느냐, 아니면 또 2분기에 또 넣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삼성중공업 다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다 허수다. 반드시 기업이 본질의 가치로 올라가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이 조선업종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팔지 마시고요. 펀더멘탈 가치 투자의 측면으로 나는 가치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도 지금부터 본다면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15에서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반드시 기대할 수 있으니까 5월 달만큼은 조선주 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이 종목은요, 사실은 전혀 매도할 종목이 아닙니다. 매도할 종목은 아니고 사실은 사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제 매도를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우리 매주 한 종목씩 추천을 하는 이 방송의 특성상 한 종목을 매도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보실게요. 바로 이 빨간색 매출 부분이 오른쪽으로 우상향 터닝이 되고 있고요. 자, 이익적인 측면도 최바닥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종목들은요, 회복이 좋은 종목들은 어떤 부분에 약하냐면 아직까지 확실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회복이라는 것밖에 없지 늘어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요, 통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이 흐름들에서 누군가 수급 주체가 나타나 버리면 주가가 급등으로 바뀝니다. 지금은요, 수급 주체가 없는 관계로 주가가 하염없이 이제 흘러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제가 추천했을 때 이 손절매 가격에 터치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그러면 좀 더 실적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한번 재매수해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나는 그러면 한 3개월 이상 장기 투자로 한번 버텨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요, 버티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종목에서 이 부분은 하나 빠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난 제가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의 워렌 버핏 2.0 오늘 또 재밌는 내용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재밌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주식 투자 필승법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개요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뉴스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에만 빠져 있다. 그래서 의견에 빠지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라. 숫자가 중요하다. 이거를 첫 번째 제가 제시합니다. 두 번째, 결국 주가는요, 내재 가치와 즉 기업의 재무제표에 상에 나와 있는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시장의 인정 가치, 시장의 인정 가치가 뭐냐면 이 기업에는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줘가지고 얼마만큼의 가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바로 주가죠. 그 두 가지의 어떤 균형점에서 주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요, 차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뭐냐면 다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차트라는 것은요, 이 시장의 인정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빠뜨리고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은요, 그런 종목 매도하기에는요,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언제 내가 매도할 것인가, 이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자, 매출과 이익입니다.
계속 거듭 말씀해드리지만은요, 향후의 전망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향후의 전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의견이다, 의견. 의견이죠, 그죠? 사실이 아니고 숫자가 아닙니다. 의견이다. 그래, 의견하고 분명히 숫자는 따로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의견을 덧붙이는 거지. 의견 보고 숫자를 무시하는 이런 투자는 없다. 자, 첫 번째. 이익의 정체보다는 매출의 정체가 더 무섭다. 지금 적어 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완전히 머리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나 이거 정말 중요하다. 몸으로 느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익의 정체보다는 매출의 정체가 더 무섭고요. 두 번째, 이익이 증가 중인데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만약에 매출이 조금만 축소되었을 경우에는요, 이익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버리지라 그래. 결합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레버리지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 중이지만 매출이 뚝 떨어지면 이익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럼 주가는요, 이익이 증가 중이니까 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출이 뚝 떨어지면 이익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빨리 못 팔면 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익은요, 전분기, 즉 지금 1분기 실적이잖아요. 4분기 실적보다 통상의 경우는요, 전년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해요. 지난 분기보다 얼마 올랐다. 이것보다는 작년 1분기보다 얼마만큼 올랐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절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빈거래를 봅시다. 빈거래가 1분기가 실적이 좋겠어요? 2분기가 좋겠어요? 2분기가 물론 좋겠죠. 왜? 겨울에 아이스크림 팔리는 것보다 2분기 더 많이 팔릴 것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1분기에서 2분기 좋아졌다고 야, 이 회사 오늘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얼마나 좋냐? 그래, 올해 아이스크림 좀 많이 팔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익의 흐름, 꼭 이익이 그러면 정답이냐? 제가 지금 매출을 강조하니까 매출이 정답이냐? 이건 아니에요. 이익의 흐름과 매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종합적.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만 다 신경이 가 있습니까? 이익에만 가 있다. 이 회사 순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니까 뭐 나와요? 퍼가 얼마냐? 이런 것만 나간다고, 퍼가.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요, 오늘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서울 반도체의 밸류 차트, 가치 차트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보시면 매출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고요.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저 노란색이요. 순이익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착각은 아니고 정상적인 내용인데 이거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LED 업황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LED 업황. LED 조명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좋다. 전부 다 좋은 거 알고 있다, 그죠? 전부 다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업황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LED 업종 테마는 잡아가지고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거죠? 자, 보세요. 속임수가 있다. 우리는 LED가 대표주 하면 뭐예요? 서울 반도체 아니에요, 그죠? LED 하면 서울 반도체가 대표주인데 문제가 서울 반도체를 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조금 다른 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LED에 심취해가지고 LED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LED 산업은 좋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좋은 산업에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건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모든 건설 회사가 돈을 다 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언제냐면 2011년도예요. 2011년도 보면 2009년도부터 자, 빨간색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그와 동시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동시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요 구간이 소위 말해서 최고예요. 최고다. 가장 좋은 모습은요. 가장 좋은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동반적으로 신고가를 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자, 보시면, 이 기업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요만큼 떨어졌거든요. 매출액이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익은 얼마나 떨어졌냐? 이만큼 떨어져요. 어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이 줄어들 때 이익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크고, 매출액이 늘어날 때 이익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요, 어디에 해답이 있냐면, 매출액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액이 쭉 급증하죠. 그러면서 이익도 급증합니다. 이 좋아요. 흐름이 좋죠? 이렇게 좋은 흐름, 즉 이렇게 늘어나는 이 시점이 사실은 매수예요. 매수.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건데 이때 만 몇천 원 할 때라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시자고요. 이 끝부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올라가다가 어때요?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익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중요한 거는 매출액인데 사람들은 이익을 보거든. 그러니까 매출액이 주춤하면 좀 있으면 이익이 떨어진다는 걸 저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돼요. 네. 매출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익이 늘어나니까 오로지 뭘 한다? 계속 매수한다, 매수. 그런데 뭐,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매출액이 분명히 2011년에 매출액을 넘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던가 넘었었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때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지금은, 반토막밖에 안 되네, 이거. LED가 그렇게 좋다고 떠들어대고 온 천지가, 온 나라가, 온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LED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 어디 갔노, 이거? 돈 어디 갔노, 이거? 매출액이 더 늘었는데 이익이 반토막이야. 돈 어디 갔노? 필시 뭐예요? 이런 거는요,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을 안에 안 두들겨 봐도 알아요. 분명히 LED 쪽은 좋을 것이다. LED 조명 쪽은 좋을 건데, 요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서울반도체는. 나머지 기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부분이 어떤 상황이다? 안 좋다. 요거는요, 안 읽어봐도 알아요. 이 그림 하나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 결합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실적이다. 실적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망 있잖아요.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요 LED 조명은 어떻고, 자동차 조명은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BLU, 백라이트 유닛은 어떻고, 저떻고, 납품업체가 뭐 삼성전자에서 또 미국계 어떤 업체가 돼 있었는데 이게 다 변화가 됐다고. 요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려면은요, 서울반도체 공부를 하려면 요거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 책 들여다보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 하면 뭐하노? 그래 하면 뭐하냐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뭘로 보여준다? 요걸로. 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죽어나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요. 성적이 개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죠.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얘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잘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숫자다, 숫자.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숫자를 무시하고 전망만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하냐고요. 그쵸?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확실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확실한. 두문두문하게 그냥 무시한 투자가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뻔하죠. 이미 이렇게 이 회사는요. 이미 이렇게 지금 매출액이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게 이미 요 그림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3년 4분기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 그럼 13년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요? 올해 3월 말 4월 달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매도 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저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무조건 그러면 실적 떨어지면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고요.
적정한 가격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실적이 발표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주가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적정한 가격인가를 확인해야죠. 적정한 가격보다 높으면 매도하지만 매출이 좀 떨어져서 이익이 안 좋더라도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인 상황이라면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적정한 상황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니까 이렇네요. 이 회사는요. 자, 우선 무엇을 보냐면 영업이익률 한번 보자고요. 이게 10분기 동안인데 10분기 동안 쭉 보니까 영업이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는 PER을 안 쓰고 저는 무엇을 쓰냐? PBR을 쓸게요. 왜?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13년 3월달 3분기 보니까 5.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91 정도를 이 회사는 자기의 자산, 순자산 대비 한 2.9배 정도 대우를 받구나. 자, 여기 보니까 3.69 정도 나오니까 2배 정도 대우를 받구나. 그런데 마이너스 날 때도 이 회사는 2배는 대우를 받구나. 즉, 이 회사는 서울반도체라는 회사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평균적으로 성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 대비 2배의 주가는 지불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10.98, 11대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업이익률이 2배로 늘어나니까 3.5에서 4.2까지 올라가요. 3.5에서 4.2.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성장을 보이다가 성장을 보일 때는 2.9에서 3.5에서 4, 0.5 단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요 8.62로 떨어져요. 8.62로.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0.5씩 올라 0.5를 빼줘야 돼 또. 그러면 3.5 정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5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 한 3.8 정도 나와야 돼요. 3.8배 정도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매출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떨어져 버리면 요거는 3.5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얼마냐? 4점이 넘죠? 자, 지금 그러면 4배수가 넘는데 이게 3배수 정도로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3배수로.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고요? 몇 퍼센트? 30%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딱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날 때는 이 정도, 그렇지만 10%가 넘어갈 경우에는 4 정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대로 떨어지면 3.5 정도의 수렴하겠네요. 즉 뭐냐면 2분기는요, 이 회사는 주당 순자산 대비 3.5배 정도에서 적정한 주가가 형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좀 어렵죠? 어렵지만 계속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볼게요. 결국 뭐냐면,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즈음에 이 회사 주가는요, 5만원을 찍습니다. 주가가 5만원을 찍어요. 5만원을 찍지만, 결국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에 빨간색, 파란색, 선들 보이죠? 쭉 매도예요. 이게 누구냐? 외국인도 매도, 연기금도 매도, 투신도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업자, 증권사도 매도, 올 매도가 나오더라. 왜 매도하는지를 알아요. 이 부분이 얼마다 아까 PBR이 얼마? 4를 넘어서는 상황. 그러면 오늘의 PBR이 얼마냐? 오늘의 PBR이 얼마냐? 3.5예요. 보세요. 4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3.5 정도까지는 떨어져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아직도 만약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만원에서 35,000원까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차트를 보고 5일선이 깨져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앞에서 무엇을 보고 펀더멘탈을 보고 우리는 이미 확인했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만 말고 종목 하나 더 보자고요. LED의 대표 종목 하면 또 이게 있잖아요. 어떤 거? 루멘스.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는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익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매출도 이익도 다 11년보다 더 좋죠? 예. 이런 게 제대로 사이클. 요거는 아직까지 가면 팔면 안 되겠네. 그렇지! 팔면 안 되죠. 그렇죠. 팔면 안 되죠.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LED 업황이라도, 업종이라더라도 분명히 안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자, 볼까요? 이런 기업은 얼마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접을 한번 받아보자. 보니까 영업이익이 나와 있네요. 13%, 6%, 6%대가 많이 나와 있네. 6%대는 평균적으로, 자, 평균적으로 2의 대접을 받았고요. 그런데 13.9면은 여기서부터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3배수 정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 3배수 정도의 주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근데 얼마예요? 3배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 2.16이니까, 여기 지점으로부터, 즉, 작년 4분기 지점으로부터 50%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라? 이야, 이거. 그러면 작년 4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50% 올라가야 돼? 자, 주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기 작년 4분기가 실적 얘기잖아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적정 가치가 나오려면 10,000원에서 50%가 더 올라가야 적정 가격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가야 된다 소리예요? 15,000원 가야 된다 소리네. 주가 목표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뭐 차트 보기가 아니네? 당연하죠. 재무제표 만들어 보면 주가가 나오지 않고요. 재무제표와 바로 시장의 인정 가치를 보면 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 가격이 얼마? 15,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봅시다. 수급들이 어떻게 변하는? 요 놈은요. 자, 보니까 외국인도 사, 투신도 사, 증권사도 사, 연기금도 사.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4월 달부터는 투신만 매도. 그러니까 결국 매도하는 팀은 누구? 투신밖에 없네. 나머지는 계속 매수죠. 수급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안 안정화되어 있죠? 안정화되어 있죠. 그리고 주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야, 그렇구나. 이게 단순히 같은 업황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를 통해서 밸류밴드 가치 투자, 새로운 신가치 투자라 그랬잖아요. 이거 배우면은요, 목표가가 바로 나와요. 기간은 뭐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짧죠. 정말 좋은 종목,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주식 투자는요, 모호하게, 불확실하게 수익이 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10%라도 내는 게 진짜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결국엔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동종 업종이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업은 내놓습니다. 그리고 LED 업종 좋다는 얘기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는 데 중점이라. 내재 가치를 봐야지만 주가의 목표가든 매도가든 매수가겠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모르면은요,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종목이 지금, 먼저 주신 거는, 종목이 포트갈절에 나와 있네요. 제일기획하고, 예.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증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시청자분께서, 예. 남편분이 혹시 삼성 다니세요? 아니요. 왜냐면, 총 6종목 중에 삼성이 내 예. 종목, 삼성이 내 종목. 아니네, 5종목이네, 제일 기회까지 따져보면. 예, 그러네요. 근데요,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삼성 SDI가 제일 궁금하죠? 삼성 SDI 궁금하고요. 예. 종목은 보통 사시면은, 예. 보유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세요? 6개월이면 삼성 SDI도 한 4, 5개월 됐어요. 나머지 평균적으로 종목도 가지면 한 6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예, 그게 뭐, 수익이 나면, 안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그쯤 가야 되죠. 한 6개월 정도.
예.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올해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실 겁니다. 예. 왜냐면 고맙습니다. 종목들이요, 예. 버릴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우리 종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고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냐면, 그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예. 한 번쯤 끊어줄 만한 가격대는 있어요. 예, 어떤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쯤 이 타임에는 이 가격은 한 번쯤 매도하자 하는 가격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예. 예. 혹시 필기도구 있으시면은요, 한번 적어 두세요. 예,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 적은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우선요, 제일기획 하면은요, 일단 2분기 월드컵 시즌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요, 제일기획 괜찮을 겁니다. 제일기획도 예. 지금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있어야 될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저항을 받는 자리긴 해요. 예. 그래서 좀 더 가져갑니다. 자, 목표가는 26,000원입니다. 예, 26,000원요? 네. 예. 제가 불러드리는 가격은요, 전부 다 3개월 내에 이 가격이 오면 한 번쯤 매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예. 3개월 예. 내에 이 가격이 오면 한 번쯤 잘라주자.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요, 삼성물산입니다. 예, 아이고, 좋아요. 지금 건설주가 타이밍입니다. 예. 건설주가 조금 먼저 움직였고, 나중에 조선주인데, 건설주 좋아요. 건설주도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삼성물산, 다 좋아요. 다 좋아. 예. 마침 또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두 개 합병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한 종목으로 바뀌네요. 그래요. 예. 아, 예, 삼성물산 좋습니다. 현재 목표 가격은요, 높게 예. 잡아드릴게요. 73,000원입니다. 73,000원요. 예, 세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예. 73,000원까지 시원하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예, 글쎄요. 예.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문제라고 하셨는데, 예, 예. 예. 이 삼성 SDI도요, 예. 5월 달에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6월 달요? 아니, 5월 달.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예, 예. 이달 우리 중순부터는요, SDI 예. 흐름도 많이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예. 지금은 아직 시장에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디에 포지션을 둘 것인가를 전부 다 지금 새로운 포트를 예. 짜고 있는데, 예. 포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삼성 SDI가 제 1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도 뭐 계속 거기서 이거 머물고 있어, 이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어서 그래요. 예. 삼성 SDI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우리 지수가 뭐, 있다고잖아요. 그죠? 지수가 이러니까 삼성 SDI가 자기가 어떤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예. 부족한 건데요. 지수가 일단 이게 먼저. 이래가지고요, 제가요. 네. 17만원 갈 때 그때 다 못 팔고. 네. 16만 4천원에 좀 팔았거든요. 아, 잘했어요. 제가 네, 대박플래스에서, 남은 게 있거든요. 대박플래스 SDI 17만원 갔을 때 매도 쳤잖아요. 예. 예, 안 보셨어요? 그때 다 못했어요. 아, 예. 그러면 가지고 계셨다가 목표가 17만 다시 올 때도 매도하세요. 17만원 오거든요. 예, 다시 오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예. 지금 엔지니어링도 삼성물산처럼 잘 가거든요. 요것도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예. 얼마를 잡냐면은요. 예. 82,000원 잡겠습니다. 82,000원. 얼마에? 82,000원요? 예, 82,000원. 예. 그 정도 올라가면 한번 딱 매도해주고 다시 한번 예. 뭐 전화를 주시든지 또 대박플러스 추천 종목 사시면 됩니다. 예. 자, 뭐 그리고 한국전력. 예, 한국제비요. 야, 이게 좋아요. 수익 많이 나셨네요. 예. 요것도요? 44,000원, 예. 네, 42,000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2,000원요? 예, 42,000원은 짧게 예. 보이는 것 같아요. 42,000원에 한 번쯤 예.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증권입니다. 예, 삼성증권요. 네. 이게 좀 많이 내렸거든요. 좀 많이 내렸죠? 좀 많이 내렸는데 요거 5월 달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흐름 아주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면은요, 목표가는요, 42,000원만 한번 던지시자고요. 42,000원요? 예. 예. 그 정도에 한 번쯤 잘라주면은요, 아주 좋은, 적정하게 좋은 이익 실현 타이밍들이 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세요. 예. 아, 시청자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는요, 내일장 사볼만한 종목, 추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매수할 종목이요. 눈 감고 다 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그만큼 저평가입니다.
아니, 저평가인데 왜 이리 못 가지? 저평가가 바로 고평가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요, 제가 올 한 해 주도주 언제 나온다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일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똑같아요. 올해의 승부주는 전부 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막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돌리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누구만 개인만 아이고 죽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근본적인 딱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로 딱 분석해가지고 앉아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가족들, 우리 뭐 회원 가족들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중요한 게 뭐죠? 근본이 되는 놈이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어가지고 가격이 변하는 거, 순간적인 변하는 거 겁나지가 않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가치 투자인데, 저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안 해요. 가치 투자도요, 3개월마다 끊어가는 투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요, 저는 그 종목에서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종목을 하나 또 뽑아왔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은 뽑아왔는데, 항상 저는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시장이 나를 가만 안 둬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있죠. 사실은요, 과거에 제가 그 작년 대박 플러스나 주식 승천, 추천한 종목들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뒤져보세요. SK, 하이닉스, CJ, ENM, S1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안 간 종목이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 우리 프로의 특성상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종목들요, 주가 떨어져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밸류 투자예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자, 오늘 추천 종목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뭐 이런 종목이라 했노 싶으죠? 예, 이제 모터사이클, 옛날에 S&T 모터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모터사이클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 그 설비와 방산 부문 총 만들고 하는 회사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회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요, S&T 모터스를 팔았습니다. S&T 모터스를 팔고요, 자회사. 그리고 S&TC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가져오면서 S&T 그룹에서 이 변화가 생겼는데, 재밌는 것은요, 적자는 빠지고 흑자는 가져왔다는 거지. 야, 체리피킹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효과는요, 매출액은 1,000억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지분 순이익이요, 102억은 매년 102억 정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102억이 현재까지지만 흑자법인들이 계속 이익을 내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여기에 투하된 자금은 299억입니다. 그러니까 즉 300억을 내고 100억의 지배순 가져온 거다가 흑자기업 가져오고 적자기업 버렸으니까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볼게요. 역시 여기서도요, 기업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일단은요, 전분기 보합선이었지만 제가 지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흑자법인 가져왔다 그랬죠. 매출액이 1,000억 더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요, 1분기는 어떻게 되는? 점핑이나 바로 나와버리네. 바로 9,000억대로 달려버릴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 회사 또한요, 매출액과 이익의 궤적이 거의 같이 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목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전반적으로 이 또한 이 기업 전체적으로 쭉 이 PBR을 쭉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0.18에서 0.9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 인정 가치가요,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나와 있냐면 0.74니까 최소한 한 20% 정도는요, 이거는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다. 20%는 우리가 수익 낼 자리가 있네. 그렇죠. 향후 컨센서스도 보면 되게 눈에 띄는 게요,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자, 작년 2분기 3분기는 이익이요 54억, 41억, 7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세요, 125억, 142억, 100억, 아예 단위 자체가 전부 다 100억이 넘어버리죠. 이미 게임 끝났다. 이런 종목 안 사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자. 그래서 이 가격에서 한 템포 레벨업 하면서 51,000원까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27,500원에 과감하게 한번 좀 담아보자. 그리고 3개월 목표가는요, 셉니다. 31,000원. 그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25,0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오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휴 끝날 저녁 9시에 무방하는 거 아시죠?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